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 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부활과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가 차지하는 국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 내 관련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부활, 이 흐름이 전개가 돼야 전고점 3266포인트를 돌파하고 시세를 큰 폭으로 낼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전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섹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역시 개인만 매수해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섹터고, 그죠? 또 기관 역시 혼자서 매수해서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섹터이죠.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사실 그 시가총액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0.3% 정도 약세를 보였고, 현대차도 큰 시세 변동 없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에 코스피가 3200선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그죠?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부분은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의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흐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면, 지난주를 보려면 주봉을 봐야 되겠죠. 그죠? 지난주 현대차가 2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주봉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 2주 동안 그죠? 상승 흐름을 보였고, 오늘 소폭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바닥권에서 탈피하면서 상방향, 그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일, 200일 이평선까지 뚫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상방 탈출의 신호 흐름들을 일정 정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요건 기업은행이네요. 기아차, 그죠? 기아. 어쩐지 좀 차트가 이상하더라. 그죠? 신고점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기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꼬리를 달았지만 사실 요 라인 부분, 제가 이제 매번 이야기를 할 때, 연봉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죠. 그죠? 기아의 영업이익이나 앞으로의 매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옛날 86,800원 하던 그 흐름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때보다 그 2011년 요 타임보다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기아는 86,800원 이하는 시간의 싸움 부분으로 가면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일시적인 공장 조업 중단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맥락 부분으로는 크게 나쁠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죠? 현대차나 기아차나 앞으로 전기차, 그죠? 시대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5위, 6위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전기차, 친환경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 2, 3위 안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꼭 갔으면 좋겠고요. 그죠? 전기차에서 지금 테슬라나 그리고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이 힘을 내고 있지만, 우리 현대차와 기아가 궁극적으로 그네들을 따라잡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쪽에 저는 그 흐름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시세 흐름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제 미국발 조기 테이퍼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한 부분에서 다소 이 시가총액 큰 섹터와 종목 부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아침에 자료를 올린 부분 내용에서도 지난주 이
반도체와 자동차 부활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을 흐름을 보더라도 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부활은 시장 주도력 회복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추세 반전의 시그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섹터가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는 건 결국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고, 그저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강세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전제 요건이 강한 거지요. 아까 시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도 이번 주에 물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옵션 만기라는 변수, 그 주간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나름대로 체력을 확보한다면 지금 가장 악재였었던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악재 흐름을 딛고 일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질 수 있는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의 여파가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에 반영되고 있고, 반도체 4월 생산은 전월 대비, 그러니까 3월 대비 10.9% 급감했고, 중국 5월 국가통계국 PMI 부진도 공급망 병목 현상의 영향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반도체 2, 4분기 2주 전에 2.3% 하향 조정되는 흐름 부분을 가졌기 때문에 실적의 불확실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1, 4분기 실적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쪽 부분들의 일정 정도 2,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2, 4분기 영향을 미친 이후에는 오히려 그 이후에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로는 일단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1, 4분기에 이어서 4월, 5월 중순까지 사실 5개월 동안 거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다른 실적도 안 되는 종목들, 이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상승을 한 종목들 많잖아요, 섹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 6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보인 이 두 섹터 부분은 나름대로 힘을, 에너지를 비축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4대 핵심 품목,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요 공급망 조사 종료 이후 해결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급 차질로 인한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라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세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시장의 흐름과 연관지어서 봐야 되겠지만, 가격의 저점 부분은 일정 정도 지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외국인 수급 사이클에서 나름대로 반도체 쪽과 자동차 쪽에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 그리고 오늘은 소폭 눈치 보기 흐름, 옵션 만기 앞두고 지수를 빵빵빵빵 올릴 이유는 없겠지만, 그죠? 눌림목일 때 매수 쪽 라인 부분을 바라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쪽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공급 우려보다 향후 성장성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로 바라보시고, 지금 자동차의 이익 전망은 하향 안정,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반도체 이익 전망도 단기 불안한 흐름은 조금 더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기술적 지표 흐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그죠? 지금 섹터 부분에 있어서 테마성 흐름들이 세게 진행되는 부분에 이제 선택의 나름이지요. 개인 투자가들이 개별 종목과 테마성 종목 부분으로 움직일 것이냐. 또 반도체 IT 쪽이 움직일 때 저는 반도체 쪽보다는 또 다른 IT 이쪽 방향이 더 낫다라고 보는데, 그런 쪽 방향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의 흐름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다 매수를 할 수가 없듯이 여하튼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을 내가 단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자기의 성향, 본인의 성향 흐름과 맞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